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분에 관련된 어떤 수율 문제, 그다음에 여기 관련된 경쟁률 또는 뭐 점유율들이 재차 좀 감소되고 있던 그런 부분들 안에서 사실 테슬라라는 이 수주 성과를 좀 냈다는 것들이 중요한 좀 반전 포인트가 좀 되지 않았나. 파운드리 자체에서의 상황이 우리가 가능성을 두고 판단하는 내용에서의 재료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특이하다, 예사롭지 않다.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된다. HBM이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이번에 H20 관련돼서 가장 수혜는 저는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하이닉스도 좀 조정이 나오면서 반등이 좀 나오려고 하는 찰나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30만 원 돌파해서 일론 머스크가 X에서 이제 우리랑 계약을 했다. 네. 그래서 계약 규모라든가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공개하면서 테슬라라는 것이 좀 확정이 좀 됐었는데 네. 일단 계약 규모는 전체 매출 작년도 매출 기점으로 보면 한 7.6%, 300조 원 정도를 작년 연말까지 이제 총괄해서 삼성전자가 작년에 한 300조 원에 대한 매출을 기록했는데 네. 일단 수주량들이 한 22조 7천억 22조 7천억 정도 수준이니까 이게 일단 매출액 대비해서 한 7.6% 정도에 대한 효과고요. 이게 장기 계약이니까 사실상 연간 실적 기여 효과들은 뭐 많게는 한 0.7에서 한 0.8% 정도가 네. 해마다 좀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은 실적의 어떤 기여 효과가 좀 크지는 않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를 보면 단일 고객사 기준에서는 뭐 최대 규모라는 점, 그리고 그동안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부분에 관련된 어떤 수율 문제, 그다음에 여기 관련된 경쟁률 또는 뭐 점유율들이 재차 좀 감소되고 있던 그런 부분들 안에서 사실 테슬라라는 이 수주 성과를 좀 냈다는 것들이 중요한 좀 반전 포인트가 좀 되지 않았나. 지금 현재 AI5까지에 대한 개발 양산이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지금 AI6 칩을 삼성전자를 통해서 양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AI5 모델까지는 TSMC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단가적인 측면들을 고려해 보면 뭐 한간에는 뭐 TSMC가 해당되는 어떤 캐파가 좀 많은 부분들이 도저히 그 다음 차세대 반도체까지 그렇죠. 네. 양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삼성전자에 넘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소문도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단가적인 측면이 AI5랑 AI6에 대한 가격 요건들은 좀 다르죠.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네. 일단 시장이 그렇게 보는 거는 뭐 어떤 단가적인 이점도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이 수율에 관련된 어떤 이슈를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의 어떤 기준치를 좀 더 통과시키면서 계약 성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AI6 칩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곳이 이제 X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에 적용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일론 머스크가 초기 계약 규모가 한 165억 달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로보택시에 연계되는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관련된 이 기술들을 보면 뭐 라이다라든가 레이더 같은 고부가 기술이 접목된 것이 아니라 카메라 모듈 센싱 안으로만 100% 자율주행을 좀 구현하고 있는데 CIS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카메라 이미지 센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게 됐죠. 그리고 여기다 뭐 전장이나 반도체 칩까지 고려를 해보면 앞으로 165억 플러스 알파에 대한 그런 수주 요건들은 로보택시에 어떤 구현될 수 있는 어떤 양산 캐파가 증가되면 될수록 올해 삼성전자에게도 좀 더 기회의 요인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일단 뭐 수주적인 측면들을 보면 TSMC가 현재 독주하고 있는 체제 안에서 삼성전자가 상당한 이번에 성과를 통해서 분위기 반전은 어느 정도 좀 이뤄낸 셈이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좋았던 부분들은 이제 모바일 사업 부분, MX 사업 부분에 대한 이 실적들이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뭐 40% 증가가 됐고 지난 1분기에도 스마트폰 출하량 좋았는데 2분기에 다소 조금 정체 요건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있었지만 그래도 견조했던 흐름들이 좀 나왔고요. 폴더블 폰에 대한 이 흐름들이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좋은 부분. 삼성전자를 좀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사실 뭐 2분기까지의 실적적인 측면들을 보면 최악이죠.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에 워낙 안 좋았던 기저 대비에 대한 실적 개선에 관련된 기대감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기술력 회복 관점에서 네. HBM의 시장 경쟁력 회복 관점, HBM4에 관련된 전략을
지금 빠르게 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계기 요인 그리고 파운드에 대한 수주 성과가 지금 테일러 팹에 관련된 이 공정도 한 2020년도부터 이제 본격화한다는 방향성을 좀 제시했기 때문에 일단 2024년도 보면은 전체 일단 공기 마감이 한 92% 정도 좀 완료가 돼 공정률 한 94% 정도가 좀 완료된 걸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떤 장비 반영을 좀 시작하면서 전 연내 생산 양산 체제를 좀 구축하게 되면은 뭐 내년부터 본격적인 좀 가동을 시작하는 거와 좀 맞물리면서 뭐 테슬라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는 AMD나 뭐 브로드콘 같은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고객사 확보를 통해서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정상화 과정 이 부분은 중요한 좀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런 기대 요인들이 현실화가 좀 될 때 점진적인 어떤 주가 가치 반영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반기까지 내년 초까지 판단했을 때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시장은 틀림없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 주도했을 때 가격을 판단해서 고점부를 예상을 해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파운드리 쪽, 엑시노스 쪽, 그다음에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전환을 통해서 10만 원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최근 삼성전자가 4개월 연속해서 양봉을 시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까지는 양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연말을 내년 초를 겨냥을 해서 주가의 움직임은 지금의 가격 수준 대비해서 충분히 월등한 수준에서의 상승력이 있어 보인다 판단되지만 이번 달과 8월이죠. 그리고 9월 중반까지의 흐름에 있어서는 조정을 거쳐야 되는 구간에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판단해서 주가의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폴더 7 네, 폴더블. 네,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인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분기 실적에 가산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의 내용인데 반도체 부분에서의 내용들은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날 거라는 관측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적 부분에서 숫자만을 놓고 보면 2분기에 4조 6천억은 저점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소부장 내에서의 종목이 상한가가 무더기 들어가는 현상들을 굉장히 오래간만에 봤어요. 두산 테스나를 비롯해서 몇몇의 파운드리 관련한 이들 종목들의 강한 상승에서의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적자입니다.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파운드리 자체에서의 상황이 우리가 가능성을 두고 판단하는 내용에서의 재료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특이하다, 예사롭지 않다.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중에 탑픽으로는 두산 테스나에 대한 주가 상황 흐름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살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의 가격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시점에서 좀 더 조정의 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진입 시점은 지금이 아니고 66,000원 라인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산 테스나라든가 솔브레인 같은 삼성전자 향이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의 가격보다는 지금 가격 대비 10% 정도의 조정이 나왔을 때의 자리에서 진입을 이번에는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멘텀이 생긴 거죠. 파운드리 안 좋았던 거에 거기 이제 애플의 이제 이미지 센서 칩까지 수주를 받으면서 이게 앞으로 그러면 삼성전자가 아픈 발목이었던 아픈 손가락이었던 파운드리가 살아날 거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럼 그걸로 한 10,000원 정도 올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건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보면 그 다음 후속타는 뭐냐면 결국엔 HBM이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H20 관련돼서 그러면 이게 가장 수혜는 저는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H20에 장착하는 게 보통 HBM3 8단 정도가 들어갑니다. 12단 넣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12단까지는 안 넣을 거고요. 8단을 넣게 되면 저사양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8단을 추가로 생산해줄 기업이 지금 마이크론, 삼성전자인데 마이크론도 물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 물량을 어디서 확보해야 되냐면 삼성전자한테 확보할 수밖에 없다. 하이닉스는 이미 내년에 만들어질 물량까지 다 그냥 엔비디아가 다 가져가기로 결정이 돼 있어서 그건 이미 사용처가 다 정해져 있는
물량인 거죠. 그래서 추가 물량을 삼성전자가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차츰차츰 엔비디아의 라인업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하이닉스도 좀 조정이 나오면서 반등이 좀 나오려고 하는 찰나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30만 원 돌파해서 올해는 뭐 제 생각은 한 35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연말까지. 네.